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 제508화 살인자 난감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자, 오프닝을 한 3번 말아먹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격돌 들고 오겠어. 자, 댓글 또 마저 읽어볼게요. 남궁 레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서야 보다니 하필 영화도 안 오시는 동안 봤던 걸 하시다니 황야편이네요. 황야는 솔직히 액션도 재밌고 즐거웠는데 강 기자님 말씀대로 여러 부분에서 아쉬웠어요. 돈가스 집에서 곱창 전골 찾지 말라지만 돈가스는 바삭하게 잘 나왔는데 소스를 안 주면 어떡해. 개연성이라는 소스는 좀 줘야지. 그리고 정기 후원하려는데 자꾸 오류 떠서 또 계좌로 보냈는데 괜히 검은 돈 보내는 기분이라 묘하네요. 검은 돈 뭐 상관없습니다. 하얀 돈이야 이런 거. 남들처럼 당당하게 정기 후원해야 하는데 몰래 계좌로 송금하는 기분이라. 그래서 5만 원 한꺼번에 후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때쯤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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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산들바랑 양님이 언제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504화 주술회전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은 편에 오로나 레쇼님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남궁레드님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복귀하신 기념으로 풋풋한 1화부터 다시 정주행. 이때 강 기자님은 언제 들어도 젠틀하고 점잖고 멋있고 없는 거 읽지 마. 이 사람이. 제대로 좀 읽어요. 젠틀하고 아니, 점잖고.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는 듯이 아주 그냥 붙잡고 있더라고. 아, 딱 보이는데 어떡해. 자, 그리고 루이스무님이 그 504화 주술회전 편에 한 줄 평까지도 너무나도 좋았던 시부야 사변 편이었습니다. 저도 고조 사투로 돌려줘. TMI로 마허라랑 스쿠나가 붙는 11화는 여러 번 다시 봐도 짜릿하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주술회전 1기와 2기와의 전체적인 평도 궁금합니다. 저는 1기의 묵직한 듯한 액션들과 무게감 있게 느껴졌던 작화가 2기에는 사라져서 좀 아쉬웠거든요. 이게도 있지 않았나? 좀 액션 스타일이 좀 달라지긴 했죠.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타도리 유지가 싸우는 부분에서는 1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그런 어떤 체술 위주로만 싸우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확실히 스케일이 커지고 다음화는 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 그렇죠. 이제는 현대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잖아요. 약간 아포칼립스물이 된 거죠. 다른 법칙이 통용되는 세계가 되었으니까 뭐 그런 거죠. 자, 지드 너츠티님 503화 주술회전 15회 편 두 번째 편에 500캐시 그리고 세 번째 편에 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로나레이션님 505화 프로메어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SCW1011님이 287화 듄 편에 5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주행 중 타이밍이 맞았는데 투도 하시겠죠? 지금은 없는 누구와 같이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아랑님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랑은 죽었어. 뭘 넌 죽어 없어. 죽기는 이 사람이. 하지만 이 가슴에 이 등 뒤에 살아 숨 쉬어간다고. 이러면 등장할까봐 나 살아있다고 하면서. 자, 용용용용용용님 선산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대부분의 평가가 좋지 못하더라고요. 극찬을 했나? 극찬했지. 극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모바서에서, 봤다고. 예. 네. 미스터리 최근에 몰아본 것 같다고 했는데 극찬인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엔 잘 몰아봤다고 했을 때. 자, 해당 영화 감독이 너무 다작을 하는 것과 나오는 결과물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로 좀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근데 감각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네. 약간은 그 장르 영화 습득이 좀 늦어서 그건 추측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원래 이제 자기 전매 특허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다가 다방면으로 이제 발을 뻗치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 이제 선산 다 봤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코미조 세이시가 서양 쪽에 이제 미스터리를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일본 스타일의 그런 전통적이고 뭐 귀족 가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 유지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미스터리 많이 했잖아.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 같은 거. 그런 점들이 여기서도 이제 한국 그 현대 무슨 선산을 물려받고 가족사가 있고 이런 거랑 맞물려서 오히려 재밌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장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느껴지는 것도 많고
굉장히 재밌는 각색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취합해서 각색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극찬까지는 장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전 재밌게 보긴 했어요. 재밌었어. 볼만했어요. 자, 오로라 내이션이 506화 어제 못 봤어 55번째 편에 청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준서유님, 이제 고1이 되는 학생입니다. 팟캐스트로 계속 보다가 팟빵으로 넘어왔어요. 공부할 때마다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은 꼭 챙겨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챙겨볼 테니까 재미있는 작품 많이 소개해 주세요.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더 많이 듣겠네요. 그럼. 아, 그런가? 하루에 2시간 공부는 좀 뭐 해야지? 10시간씩 공부하면서 10시간을 들어야지 이 양반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욱 많이 들으시길. 의대 가세요. 욕하는 것 같아 이제. 왜 그래? 왜? 이러다면 좋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재갬성님이 임지연 배우님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때 연진이 누구였죠 이러고 이름을 기억 못해가지고. 그렇죠. 연진이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죠라고 남겨주셨어요. 임지연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살인자 난감 4화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그 뒤에 이제 뭐 히어로즈라고 써 있는 그 자켓을 입은 어떤 남자가 대리기사 행세를 하면서 검사를 살인해. 이게 일명 지검사 살인 사건이라고 나중에 대서특필됩니다. 이 상황에 이제 칼을 찔렸던 제임스 팍 형사. 그러니까 이거 박 형사인데 자기 이름 뭐 제임스 팍이라 부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현봉식 씨. 박 형사라고. 이것도 좀 재밌었어. 마치 죽은 것처럼 영정 사진 들고 있는데 이제 퇴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주 신물이 나겠지. 그치. 뭐 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생한테 칼빵이나 맞고 칼빵도 아니고 병빵을 쏘주고. 아, 근데 이러면은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 그치. 네. 그래서 뭐 철법 통일을 하는 이제 공무원도 차버리고 캐나다 가서 이제 기술 이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안 가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필리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허세가 있었던 거야. 아 그렇네. 난 뭐 캐나다 가는데 했는데 필리핀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탕은 냉장고에다 뭐 쪽지 하나 남겨놔, 뭐 유서 비슷한 거. 근데 이때 정확히 안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제 본 누나가 편의점 방문해가지고 이제 가불했던 월급도 청산하고 고소도 이제 취하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유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디 떠난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 선여옥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생기고 막 지지부진해 한 4개월 지나는데 그냥 해체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죠. 그냥 자막으로 4개월. 되게 뭐 아무것도 심플하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장 형사는 지검사 사건을 이제 노빈이 안다고 걔를 이제 막 신문을 하는데 뭐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장 형사는 약간 다른 꿍꿍이가 있었죠. 얘를 건드리면 나중에 이탕이 튀어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빈을 일단 풀어줘.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잠복 수사를 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중화로 배달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걔를 이제 봤는데 걔 얼굴이 이제 이탕이었던 거지. 그래서 걔를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후배 형사가 걔를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못 잡아. 왜냐? 그 주변에 중화로 배달부가 너무 많아. 마침. 그래서 어쨌든 그 장 형사는 노빈을 윽박질러가지고 어떻게든 자백 받아내려고 했는데 이 노빈이 머리가 좋았지. 주변에다 몰래카메라 심어놔가지고 전국에 이제 그걸 중계하게 만들어서 얘를 그냥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정직 처리 당한다. 그래서 엄청 패더라고. 대한민국 경찰 뭐 이런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 민중의 몽둥이지 이 정도면. 근데 정직으로만 끝난 게 오히려 되게 약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에 있던 과장은 그래서 짐을 싸죠. 그 집산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위에 하나 과장이라고 있는데 장난감이 뭘 해도 다 감싸주고 어렸을 때부터 본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알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람난.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될 줄은 전혀 몰랐어. 이건 상상도 못한 그런 부분이긴 했어. 그렇지. 진짜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뒤통수를 너무 그러니까 심하게 보면은 잘해준 이유가 내 아들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바람핀 시점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주 오래 전부터 후배고 뭐 또 아니야 또 꼭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결혼하는 법은 없지. 그리고 이제 언젠간 그 결혼을 할 생각도 있었을 수 있어. 왜냐면 얘가 기러기 아빠라고 하면서 가족들하고 너무 멀어져서 이제 뭐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 아무튼 뭐 정식 처리된다. 옷 안 벗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4개월 전에 이제 이탕하고 노빈이 만나는 게 나오죠. 네. 뭐 이탕의 메모 내용은 이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는 이제 캐나다로 가겠다. 그런 거 써놓고 떠난 거지. 실제로는 이제 캐나다가 아니라 어디 뭐 지하철이랑 뭐 PC방 전전하다가 이제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빈이 접근을 하지. 네. 온리 포 히어로즈입니다 하면서 결국 얘를 이제 섭외한 거야. 스카우트한 거죠. 행동대장으로. 난 널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무슨 뭐 그런 집의 비밀문을 어떻게 만든 거야? 원래 집 구조가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뭐 문에다가 그냥 책장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본 게 참 많은 애야.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 안에다가 또 갖춰놓을 건 다 갖춰놨더라고. 살인 도구도 잔뜩 있더라고. 그 외에 기타 도구들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죽여야 될 그 명단 같은 거 이런 자료도 좀 추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초반에 나왔던 그 검사를 살해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지검사의 죄는 노빈이 이제 추출해서 이 당시에는 몰랐어. 그 검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근데 나중에 가서 핸드폰을 추출해가지고 증거 영상을 찾죠. 그러니까 이탕의 그 닭살 센서만 썰음. 믿고 갔는데 이제 맞았던 거죠. 그 영상 보면은 여성을 이제 교살한 듯한 그런 영상들이 있었죠. 안 나오죠? 뭐 죽이는 장면 소리만 나와. 소리만 정확하게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데 뭐 소리만 들은 걸로 봐서는 이미 살인했다는 장면 자기가 찍은 거지. 사이코패스지 뭐 얘도.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 검사로 나왔던 요 배우가 어디서 그 변호사로 나왔다가 이렇게 막 처맞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다뤘던 거. 아, 그래서 되게 얼굴이 익숙했구나.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 일은 하고 계시는데 뭔가 좋지 않은 역할만 계속 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런가? 그거 뭐였지? 그 변호사로 뭐 이렇게 여기 뭐 찍고 뭐 지장만 찍으면 되는데 막 얻어 터지고 뭐였지? 그게 그 선산이에요. 아 선산이었구나. 선산의 그 약간 그 양아치 변호사로 나오는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뭔가 뒤 봐주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코 물어 뜯기잖아요. 여기서는 검사인데 뭔가 뒤가 구리고 뭐 이런 거기는 걸로. 변호사. 법조계 범죄인으로 나오는구나. 그러게요. 그러게 나와. 결국은 이제 이탕은 그 후 살인범으로 승승장구합니다. 막 여기저기 막 죽여.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걸 칼을 쓰기 시작하죠. 승승장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야? 얘 뭔가 몰라. 일단 상승하고 있어. 살인 살인범으로. 스킬이 그냥 좀 늘어나고 있다. 하이 스킬이 되고 있지 점점. 근데 그러니까 그 이탕을 쫓는 그 장난감은 이거 어떻게 같은 범인이라고 그걸 추측을 하는지 그게 더 신기하게 그냥 됐어요. 감이지 형사에. 그 전에는 우발적으로 해서 뭐 둔기를 사용하다 갑자기 칼을 사용하게 됐을 것이다라는 게 어떤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이탕이래. 전 거기서도 조금 이해가 안 범죄자를 되겠어요. 많이 봤잖아 형사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탕을 쫓는 송촌이라는 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희준 배우. 늘 장갑을 끼고 있고 그리고 분장 엄청 하는데 오래 걸렸대요 그거. 나이 든 사람이 노인 하려고. 분장 같은 걸 한 거잖아. 주름 분장. 그래 나중에 회상신 할 때는 어울리더라고 젊은 때. 원래 그 얼굴이니까요. 그 약간 좀 오버하는 연기를 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하죠. 거기 그 황야에서 나왔던 그런 역할하고 약간 분위기가 조금만 확 좀 달라지지. 죽여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어쨌든 캐릭터가 아주 강렬하긴 하니까 뭐 배우로서는 좀 신나지 않았나? 그렇겠죠.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5화로 가면 이제 새 인물이 나옵니다. 이 경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동영상 유출된 피해자죠. 이게 이제 몰카 뭐 이런 거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명을 하고 부산으로 도망간 거지. 뭐 마트에서 이제 짐 정리하면서 사람 눈에 안 띄려고 그런 일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카운터 좀 봐달라. 되게 싫어하고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탕이 저 생선 코너에서 일하고 있다. 칼 쓰는 법 배우고. 아니 칼을 잘 써. 잘 쓰니까. 여기 소질이 있어. 그렇게 하면 금방 분점내가 나갈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제 그 생선살을 바르는 장면과 이제 그 마치 자기가 이제 살인하는 그 배 들어가고 이제 갈비뼈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치. 뭐 그런 게 이제 겹치면서 얘가 그동안 많이 저질렀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그래도 이제 경아랑도 이탕이 살짝 말도 트긴 해요. 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 없으시네요 하면서. 약간 구해주는 게 있었지. 그러니까 그 카운터 잠깐 보고 있는데 진상 아줌마가 하나 와가지고 내가 이거 사갔는데 반품하고 싶다. 근데 영수증은 없고. 근데 얘가 찾아보니까 그날 여기 나간 기록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탕이 본 거지. 경품 받은 거 한 밖에 번 이제 진열해 놓은 걸 들고 가서 어. 그거를 이제 반품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나 봐요.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이었고. 근데 이때 이 경아한테 그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그 상민이라는 애가 접근을 하기 시작해. 나도 몽캠 당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저는 5화 보는 게 너무 그래서 불편했어요. 너무 싫었어.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 뭐 이렇게까지 연극을 해서 걔랑 뭐 해보려는 게 조금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너무 전화번호 이상했어. 하려고 막 택배 박스 뒤지고 완전 스토커잖아 이거. 택배박스 스티커 꼭 잘 띄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번호를 중간에 다 지우잖아요. 지우죠. 이렇게 이건 옛날이니까 이랬나 보지 뭐. 네, 이게 지금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한 것도 너무 짜증나고. 난 이 사람의 동인 자체가 이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했어. 네. 뭐 그렇게까지 막 원작에도 있는 인물인가 이런 애가? 아주 발정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 아. 그땐 이런 애가 있었나? 그거 딱 기억이 나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전화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임질에 걸려서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잖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자친구가 그날 실수로 뭐 클럽에 이 얘기를 하는 뭐 그 장면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도 돌변하는 표정이 아주 그냥. 근데 연기는 잘하더라. 그래서 얘는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네.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송촌한테 죽어가지고 죽는 장면이 잘 안 나와.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죽음은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절묘한 포석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정말로 이탕이 얘를 죽였다? 그러면 이탕의 살인이 되게 정당해 보일 것 같잖아. 이번에는. 네. 이번에야말로. 왜냐하면은 이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는 죽이고 나니까 나쁜 놈이었는데 나쁜 놈인 줄 알고 죽는 걸 하면은 시청자가 바라보기에 이 효과가 완전히 그 반전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송촌으로 하여금 얘를 이제 잔인하게 죽이는 걸로. 물론 또 죽이는 장면 안 보여줘서 그렇지. 아예 또 그런 카타르시스를 배제를 했다.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게 만들죠. 저 이놈이 경화를 왜 살해했냐? 뭐 결국 경화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 뭐 여자친구도 있고 뭐 그 청첩장 그 카톡 들키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한 거잖아. 뭐 나도 뭐 몸캠 당해서 뭐 너랑 헛소리였지. 같은 처지고 뭐 이래서 동정을 사고 뭐 그런 거잖아. 심지어 그래서 얘가 자기가 왜 접근했는지 집으로 얘기를 해. 뭐 궁금하다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 쓰레기 또 이거. 진짜 그래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얘가 목 졸라서 경화를 죽이죠. 그러니까 없는 쓰레기는 아니라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럴 것 수는 같아. 있지. 비슷한 인간이 있는 것 같긴 하네. 범죄나 이런 거에. 그런데 이때 그 이 새끼가 여자친구 있는데 앞두고 얘한테 접근한다라면 이탕도 얼핏 알긴 했어. 지나가면서 전화하는 거 듣기는 했었어. 그치. 뭐 여기 뭐 좋은 카페 있어서 찾아갔죠. 막 이런 말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경화야 하고서 막 만난 장면을 그렇지. 봤으니까요. 조심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새끼가 택배 박스도 뒤지고 되게 치밀한 세심하게 일을 했네. 그러네. 의외네. 참. 그러니까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제 장 형사의 수사망이 이탕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후배 형사, 그게 의욕 충만하네. 저 무조건 그 새끼 잡을 거예요. 뭐 선언하고 얘한테 이제 뭐라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탕 가족이 이제 실종 신고하게끔 이제 잘 구슬려 가지고 이제 실종 신고하게 해서 부산 관할서가 얘한테 이제 협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얘가 대전서잖아.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치 관할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탕의 가족들에게 실종 신고를 하면은 내가 이제 정당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였고. 사실 가족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 얘가 이제 사실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입영영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여기 입영영장에 울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수사에 약간 협조를 한 것처럼 나와. 근데 또 우리나라 또 허술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해서 뭐 민원도 많이 넣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많잖아. 이게 전산이 잘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운도 잘 되고 해. 그렇지. 의외로. 이번 정권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탕이 활동하는 것 같은 심증이 많이 나와. 그 교수, 그 제자를 죽인 교수가 하나 있었죠. 자기 애를 뵀는데 그거를 알게 되니까 뭐 땅에다가 묻는 뭐 그런 장면 나오기도 했고, 걔도 죽였고 어떤 마약 사범도 죽였고. 근데 범인이 나오지 않는데 죽일 놈들이 있어 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뭔가 대전에서 있었던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걔를 잡으려고 이제 장 형사가 슬슬 이제 부산으로 접근하는 거였죠. 그리고 한편 이탕이 이제 특수능력 그 소름 장면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동네 주민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갑자기 나오지. 소름이 돋아가지고. 주민은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면 네. 얘가 그 소화기 뿌린 애였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는데 그냥 대충 돋았어. 그게 뭐냐면은 이탕이 있는 곳에 증거 인멸해 주려고 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빈이 그 데려다 준 사람. 정확히 보낸 걸로 나오나요? 난 네, 정확히 나와요. 모르겠던데. 맞아. 노빈이- 그거 안 하고 갑자기 가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소화기를 남의 집에 소화기 가서 부렸다고. 뭐 열쇠까지 훔쳐서 할 리는 없잖아. 소름은 그 왜 돋은 거야? 그런 씨.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절대적인 능력은 아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추웠나 보지. 옷을 좀 두텁게 입고 다니든가. 야, 그래서 이탕이 일하는 마트에 드디어 이제 장 형사가 등장을 해. 근데 이때 동시에 송촌도 나와. 그래서 송촌이 뭐 송촌 나오니까 이탕이 버버버벌 떨더라고. 그래서 이 송촌은 너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탕 뭐야 이 무서운 놈을 하면서 도망가지. 소름 돋아서 이때도. 그치. 그 소름이 아무 때나 돋아. 아니, 훨씬 더 강력한 소름이었나 보지. 아, 그럴 수 있지. 아주 오싹오싹 했나 보지. 아, 이 새끼는 아니다. 결국 이제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죠. 송촌이 오히려 도와주긴 했지. CCTV 하드를 뿌려가지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게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장사 팀은 얘를 놓쳤으니까 일단 이탕이 부산집이 있는 걸 알고
장윤서 팀은 그쪽으로 가고 그 소배 형사팀은 일단 경화가 죽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탐색을 위해서 상민의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왜냐면 그 경화라는 사람의 핸드폰 내역 중에 남아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거의 전화한 사람이 가족 외에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택배 기사 뭐 이런 거 빼고는. 그랬는데 부산 쪽 형사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장윤서가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송춘이 선수를 쳐가지고 이제 상민이 접근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반성문 받고 죽이죠. 아, 재미없다, 재미없어. 하면서. 재미없다, 재미없어. 말 들리지 않아요? 맞아. 비슷하네. 나이 든 사람이 잘해. 그놈의 그 사진에다가 굳이 반성문을 쓰게 만들라고 무슨 놈의 집에 종이 한 장이 없냐고 말이 되냐고 착한 건이 없다고. 그 부산이 원래 살던 집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아 잠깐 지내는 집이라.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잠깐이야. 이미 거기서 뭐 회사 다니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좀 그랬어. 거기 이제 너무 의도가 명백했다는 거지. 그 사진에다가 어쨌든 쓴 거잖아. 예. 아무튼 뭐 그런 거였고. 그것도 거의 피로 쓴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거기 뭐 있었어. 피가 펜. 묻은 거겠지.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 뭐 인덕션 방송 나오는 거 듣더니만 저 가스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터지게끔 설정해놓고 갔죠. 인덕션 조심하라고 화재 사고가 많이 난다 했더니 거기 위에다가 냄비에다가 부탄가스 통을 다 올려. 그러니까 다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후배 형사가 도착해가지고 문에다가 귀를 이제 뭔 소리요 하면서 이게 들으려고 할 때 그게 빵 터져가지고 날아간 거죠. 중상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6화 들어가면은 그 아까 엘리베이터에 소름이 돋아서 안타한 씬이 반복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걔가 증거 인멸을 하려고 이제 노빈이 투입한 애였다. 그리고 한편 이제 송천이 장갑을 계속 끼고 있는 게 계속 나왔잖아. 이게 장갑을 벗으니까 이게 화상이야 뭐야? 막 이렇게 약간 상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기 말로는 뭐 당뇨가 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당뇨 때문에 이제 손이 썩는 거죠. 그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그 후배 형사 용재는 이제 병상에 있지. 네. 그러면서 이제 난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송촌을 본 것 같다. 너 송촌 어떻게 알아? 뒤를 또 판 거지. 그렇지. 이게 항상 그 난감이 그 송촌한테 집착하는 걸 알게 됐고 잡아야 될 놈이 있다. 맨날 그 얘기를 반복했잖아. 그 잡아야 될 놈이 누군지 전직 경찰이라고 하는데라고 해서 이미 찾아봤고 그럼 자식이 그 스쳐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본 거 같으면 이렇게 저기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면?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스칠 때는 누군지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렇게 떠올랐겠죠. 아주 명민한 형사들이 많지 않다 여기는. 장난감만 맹민해. 그리고 이제 이탕은 잠수 탔잖아. 도망을 갔더니 이제 그 악이 도처에 있다라는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지하철 치안 보는 게 좀 나오고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길을 걷는데 혼자서만 반대로 걷는 듯한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걸어오고 자기만 반대로 하고 그리고 과거 회상 장면 나오는데 그 현실 부정하는 거 이게 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냥 정신승리밖에 없다. 뭐 그냥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패배주의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 살인을 하고 나서 뭔가 된 것처럼 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송초원이 노빈 집에 찾아와. 여기 좀 재밌죠. 왜냐하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이였다는 게 여기서 처음 드러나. 노빈이 옛날에 써먹었던 애다. 그러니까 히어로로 했는데 얘는 너무 잔인해. 그리고 막무가내야. 애를 그 끓는 물에 집어넣고도 위에 뚜껑 닫고 으악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게 있었나? 예, 약간 미친놈처럼 보였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나쁜 놈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제 정당화하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별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탕의 위치를 물어봐요. 그러고 노빈이 이제 나도 이탕하고 연락이 안 돼라고 했더니 찾아서 연락 줘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죄와벌인가? 그 네. 책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뭔지 명확히 안 나오잖아. 이게 뭐 대단한 증거가 될까 싶은데 한 번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지검사를 죽일 때 이 책을 보고 있었어. 근데 모기가 갑자기 날아와서 피를 빨고 이 책으로 모기를 잡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DNA가 있다 정도인데 그냥 그래. 태워버리면 되잖아, 그거 바로. 아니 그래서 그렇죠. 결국 그 부분만 찢어버리든가. 그러니까 노빈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뭐겠어? 약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노빈도 모든 걸 다 믿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탕을. 이제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송촌도 이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가져갔지 않았나. 물론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이거를 파헤치지 않는 이상 저 책이 뭐라고 앞에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지라고 이제 정리하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네. 네, 굉장히 아주 적은 단서밖에 없다.
자 그리고 노빈이 이제 송촌이 가려고 하는데 배트로 야구 빠따로 조질라고 하다가 역관광 당한다. 그리고 이때 후배 형사 용재가 노빈 집 앞으로 찾아왔는데 송촌과 맞닥뜨려요. 금방 퇴원을 한 거죠. 얘 뭐야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싸움을 하는데 창밖으로 내던져진다. 그렇지. 그래서 혼수 상태. 이제는 혼수 상태. 아까 저번에는 그냥 잠깐 입원만 했었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젊으니까 뇌수술 받아서 약간 말이 어눌하게 변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며 뭐 복귀해가지고 막 하겠다고 막 그런 거 나오죠. 재밌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노빈이 이제 경찰서에 와가지고 송촌의 서류를 장난감한테 건네는데 예전에 또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난감은 이제 거부를 하지. 꺼져 이 새끼야. 뭔가 기부엔 테이크일 테니까. 형사님, 제가 송촌 잡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아니야, 그러잖아요. 더 재수 없는 말들을 얘기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송촌은 계속해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잡아서 조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스스로는 잡초를 뽑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왜 니들은 말이야 뽑아도 끝이 없냐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 잡초라는 게 그냥 주변에 있는데 튀면은 잡초인 거잖아. 원래 멀쩡한 꽃인데.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우리가 키워야 되는 농작물 옆에 자라면은 개가 영양소를 다 뽑아 먹잖아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되게 거죠. 자의적인 것 같아요. 이 잡초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정의 내리면 잡초가 되는 거잖아. 뭐 모든 잡초가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정말 이름 모를 잡초죠. 자 마찬가지로 반성문을 다 쓰게 하고 죽이고 있어. 근데 요 와중에 그 남자애 하나가 이제 그 좀 밤새 놀다가 이렇게 뭐 무슨 기사인지 뭐 운전자한테 하여튼 나쁘게 굴어서 죽었어. 근데 얘랑 같이 있던 여자애는 살려둘 것처럼 굴다가 이제 죽이는 것 같이 보이죠. 너 미대생이잖아. 그럼 내 얼굴 기억하겠네. 잘 그리겠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너 대학생에 팬도 없어? 아 그래서 저 미대생이라서요. 미대생?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나왔는데 상당히 큰 그림이었다.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탕은 또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해요. 막 커튼을 쳐놨는데 눕기만 하면은 커튼이 다시 열리고 막 송촌이 갑자기 보이고. 호러신이야. 계속. 그리고 이제 또 깨보니까 사실 오락실에서 한 명 마주친 남자가 있었어. 걔 보고도 이제 소름 돋았는데 또 TV에 또 나오네. 살인 후 도주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능력이 맞다라는 식으로 계속 각인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신임 과장이 하나 또 부임을 해요. 약간 느글느글하게 생겼는데 뭐 일은 곧잘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배우도 맨날 이런 역만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송촌 체포를 하라면서 이제 난감을 업무에 복귀를 시키지. 그리고 아까 송촌이 죽인 그 미대생이 건설회사 사장 손녀라 걔를 빨리 잡아야 된다 송촌. 실적 올려야 된다. 빨리빨리 푸시푸시하지. 그다음에 이제 노비는 이미 그 건설회사에 찾아가가지고 그 송촌의 정보를 주죠. 여기 이제 건설회사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깡패들 끼고 한다고. 네. 뭐 정리 좀 해주고 뭐 이런 애들 있고 뭐 그런 거 뭐 신세계 이런 거 봤을 때 다 건설사 애들 그런 줄 알잖아.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심어. 그래서 더 이재명 같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설정에 너무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원작에 없는 내용 아니에요? 뭐 그런. 그건 기억이 안 나서 이번에 새로 보진 않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콜라텍에서 이탄과 송촌이 처음으로 대면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뭐 대화하는 장면은 처음이었던 그쵸? 거지. 야 너는 느낌이 온다며? 하면서 이런 약간 질문을 섞였는데요, 송강호 씨랑. 안 섞일 수가 없어. 난 느낌이 오냐 마 하는데 이 밖에 이제 건설사 깡패들도 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노빈 말 듣고 막 움직이다가 이제 빡쳐가지고 노빈은 간판에다 묶어두고 노빈이 중간에 계속 뭐라고 하잖아. 일로 가라고 막.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송천은 이탕을 설득을 하는 거지. 야 노빈 걔는 실수하면 토사구팽 시키는 놈이야. 그 책 뭐 이런 얘기도 잠깐 건넨 것 같고. 그래서 나랑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때 이탕 같은 경우는 테이블 아래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고 송촌이 이제 다음에 보자라는 식으로 뒤돌아서자마자 공격을 해. 근데 송촌은 눈이 뒤에 달렸죠. 아까도 빠따도 맞고 하던데 여기서도 그래. 나중에 보면은 뭐 유도도 하고 복싱도 하고 되게 열심히 그렇죠. 했어. 네.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유도 고수는 뒤에 눈이 달려 있다. 참 이게 아무튼 그런 것 같아. 뭐 들고 다니나. 아무튼 그래서 제압당한다. 너 의협심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네가 살인마 아니냐. 그러니까 송촌이 그런 얘기를 대신 다 해주네. 나는 의협심도 있고 사명감이 있어. 음. 나는 살인마가 아니야라는 얘기겠죠. 결국 그런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깡패들이 난입을 하고 되게 웃긴 장면인데 이탕이 슬그머니 도망을 가. 얘 뭐야? 막 하는 식으로 슬그머니 가. 나가서 보니까 노빈이 묶여 있고 얘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탕이 깨닫는 거지. 이게 잘못됐구나. 나 너무 무서워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더라고. 송촌이 그러면서 무서운 거지 뭐. 총소리가 빵 하고 나면서 6화가 마무리가 되지.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송촌하고 깡패들 싸우는 게 나옵니다. 송촌이 총을 갖고 있잖아. 네. 총인데 공포탄이야. 근데 공포탄이 이렇게 위력이 좋아? 이게 뭐가 터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쏘면 엄청 다치나 봐. 그렇죠. 그리고 그거 원래 공포탄 몇 발이고 뒤엔 또 실탄 아니에요? 맞아, 마지막 한 발이 아니지 첫 발이 공포탄이고 나머지가 실탄이겠지. 그러네. 원래 그래야 되지. 근데 이제 실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 공포탄을 채운 것처럼 하는데 이 연거리 사격을 하면은 살상력이 있다. 그래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사시미를 들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다키스트 던전에 나오는 노상강도 포지션인 것 같아. 뭐야? 아니 진짜 나중에 찾아봐. 그리고 사시미질로 다 제압을 한다. 한 10명 되지 않았나? 다 진짜 많았는데. 근데 총이라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잘 접근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실탄이야 임마. 페이크. 얘네들이 왜 왔냐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송초는. 그때 내가 죽인 그 미대녀가 그 건설사 사장의 손녀였구나. 그 여자 이름이 형지수예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비열한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재명을 연상시키는 그런 걸 해놓고 굳이 또 형수를 넣은 거지 여기다가. 이게 사실 그래놓고 아닌 척하는 게 약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무슨 SBS 뉴스였나? 뭐 그래픽에다가 뭐 노알라 이렇게 뭐 그런 거 숨겨놓고 낄낄낄낄 대던 그런 일배 같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저열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 어쨌든 자기는 인터뷰하면서 아니다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잖아. 나 그 생각 전혀 처음에 못했고 다만 그 생각을 했어. 뭐 형지수 뭐 이름이 있다위야. 그러니까 뭐 형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감독이 실제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드라마가 아닌데 감독의 정치적 견해를 몰래 넣는 건 저열한 일 아닌가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뭐 넣어놓고 막 낄낄 대는 거 있잖아. 네. 약간 각본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야. 보면은 또 거기 그 형 무슨 회장이 후지 교도소에서 먹는 게 또 초밥이거든요. 그리고 4421번도 그게 뭐 대장동 의혹이 4,421억 원이라는 그 기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완전 너무 대놓고 넣어놓고 아니라고 하는 게 그냥 더 이상했어요. 재미없고. 그리고 이거는 우연일 것 같긴 한데 뭐 이미 촬영이 끝났으니까. 아니면 사실 약간 음모론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목을 찔렸잖아. 이재명이 목 찔리기 전에 그 아마 촬영이 됐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목을 찔리기로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합의가 된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장면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거는 진짜.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지긴 했지만 국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지지했던 사람이고 근데 굳이 그걸 악으로 만들어야 되나? 너무 만약 이게 우연이라면 조금 그러니까 난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하고 비열해 보인다라는 거지. 어쨌든 정말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난감의 과거가 나와요. 매일 경찰서 아버지 옷 배달가는 게 나오지. 그런데 이 아버지 같지 않게 대하잖아. 살갑게 대하는 게 한 번도 없잖아. 정이 없지. 화만 내고 맨날 갈구고. 그래서 맨날 그 막 맞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 하루는 난감한 말로 더 이상 빌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안 건드리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이제 그 후배가 물어보나? 아마 그래. 맞아요. 그랬더니 이게 내 신조가 됐다. 뭐 그런 거야. 이제 남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이거지. 어쨌든 요게 포인트는 아니었고 이거였어. 아버지가 얘를 대하는 방식도 약간 암시가 있었다고 봐요. 아마 대충 짐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건가? 좀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초반에 암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감이 송초를 그렇게 아주 그냥 온 목숨을 내던져서 이렇게 쫓는 이유는 복수만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앞에 암시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쫓아갔는데 이게 반전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반전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더 재밌긴 하네. 그러니까 그거를 짐작하지 못하고 쫓아갔으면은 사실 그 반전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것 같아. 몰랐죠,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몰랐죠. 왔지. 아니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울컥거리는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아버지 죽인 그냥 범인을 찾아야 돼 이런 관점으로 그냥 더 보게 되었던 거였죠. 그 아버지가 왜 쓰러졌는지는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비밀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병문안 가는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막 꽃집에서 꽃 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음료수 사갔더니 몇 개 빼져 있고 막 이랬잖아. 아 진짜 짜증나요. 10년 전에 이랬나? 그러니까 진짜 겨우겨우 가고 싶지 않은 병문안을 갔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거기서 좀 자아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 그게 10년 전은 아니고 거의 현재를 소급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긴 이 하죠. 작품은. 자, 아무튼 그랬고. 자, 이제 경찰 수사망이 이제 송초원을 좁혀와요. 그래서 이제 CCTV 대대적인 탐문을 통해서 그 송초원이 남긴 반성문 더미를 발견하게 되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노비는 그 송초원이 이제 곧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탕과 함께 무작정 남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송초원이 건설사 그 실장을 찾아가고 그 위에 있는 그 형회장까지 곧바로 접근을 해요. 다이렉트로. 와, 근데 거기 보안이 그렇게 허술한가? 너무 어수러하더라고. 너무 어술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무슨 약간 별장 같은 데서 여자랑 놀고 있다가 송초원한테 잡힌 거잖아. 이 형회장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잡힌 요런 그런 위기 상황이지. 그 와인 오프너를 목에 대고 하는 상황에 이제서야 깨닫고 난감과 경찰과 뭐 경호원들이 한꺼번에 이제 올라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 옥신각신 야 쏴봐 이 새끼야 뭐 이러거잖아. 그렇게 됐고 못 하는데 쐈죠 결국은. 결국 못 쏘지. 못 쏘지. 그래서 난감은 너 이렇게도 쏠 수 없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오픈을 뽑아버린 거죠. 경동맥인데. 경동맥. 아, 그 대사도 하더라고. 경동맥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 박찬욱 영화 봤나? 경동맥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형 회장은 사망을 하고 송초는 체포가 됐지. 그러니까 이때 난감이 못 쏜 이유도 이제 그런 거잖아. 혈육이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 때문에 난 못 썼다고 그렇게 봤어. 해석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네. 못 썼다고 본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래도 경찰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안 쐈나 어쨌든 생각했거든. 사람을 쏘면 안 된다는? 마지막 그 선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경찰과 살인자를 가를 수 있는. 어쨌든 그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봐도 이해는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 해야 돼. 쏴야지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찾는다면은 결국은 그 마음속의 갈등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추측에 가까운 그걸 확인하고 싶은 요구가 더 강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전에 그리고 그 박 형사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 막 애들이랑 얘기했나? 뭐 얘랑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형사가 말이지 뭐 범인을 막 쫓다 보면 그 어느 순간 걔가 형사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선이 있다고. 그 넘어가면 이 선을 넘어가면 살인자고 아니면 형사로 남는 거지. 아 맞아요. 그런 네. 얘기 했었어요. 담을 두고서는 우리는 뭐 줄다리기를 하고 그렇지.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줄다리기를 했다. 난 그 생각을 했었거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했지. 네. 그래서 잘못 떨어지면은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장난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피해자의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가 된다고. 그렇지. 그 예전에 그래서- 양아치 걔네들 네.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노빈 과거도 잠깐 나오는데 강도로 부모가 이제 사망을 했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힘을 길러서 뭔가 정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힘이 없다. 그래서 남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거다. 그러니까 공부는 해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이제 체력적으로는 딸린다는 아니 근데 이게 거죠.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열심히 러닝하고 뭐 운동하고 하면 근육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아무리 체질이 안 좋아도. 체질이 아무리 안 좋았나 보지. 아 그리고 열심히 안 했어.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다 포기했어. 이 새끼 좀 하다 포기했어 이거. 네, 그냥 나 해보니까 공부가 더 쉽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지. 해커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맨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송초는 당연히 뭐 이럴 건 너무 뻔하잖아요. 이제 클리셰에 가까운 장면인데 네. 호송 중에 수갑 좀 느슨하게 해줘.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옆에 있는 경찰 깨물고 차가 뒤집어지면서 도주를 한다. 이게 경동맥을 깨물었나 봐요. 나 그 살점 퇴하고 뱉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죽인 거죠. 두 명인가 죽었다고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은 노빈이랑 이탕도 공범이다. 그래서 함께 공개 수배를 해버려. 그래서 요거 이제 구박 먹다가 얘네들도 보게 되잖아. 우린 남쪽으로만 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제 해외로 가야죠. 남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남국으로 밀항을 준비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초는 이제 자맹을 하면서 치과 되게 중요하죠. 노빈이 자주 다니던 치과가 있었는데 조력자였지 그 치과 의사도 나중에 보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나오는데 가능한가? 그러니까 치아 구조를 바꾼 거잖아. 맞아. 자기가 맞아. 뒤집어 쓰려고. 그리고 이 치과도 그 조력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약간 협박 당해서 볼모 아니었어요? 볼모에 가깝긴 네. 한데 뭔가 도와줬기 때문에 네.
이거 안 하면 내가 불어버릴 거야. 약간 그런 것도 네, 있었지. 그러니까 뭐 해킹을 해가지고 뭔가 이중장부 쓰고 있고 그런 거를 뭐 리베이트 받은 거 뭐 이중장부 했다 뭐 보지 그런 뭐. 거였었어요. 요 치과에서 그 내가 너 빌린 책 있지? 요걸 빌미로 이제 노빈을 불러요. 결국은 이탕하고 노빈이 같이 남쪽으로 가다가 따로 움직이게 되고 밀항을 하기로 한 항구에는 이탕만 도착하게 돼요. 그렇지. 그리고 다시 노빈은 어디로 가냐? 난감한테 또 간다. 제가 이번에는 꼭 송촌을 잡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에서 또. 이 털로 가는 거지. 이 털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송초는 이게 좀 재밌었는데 난감 아버지가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잖아요. 여기에 간다. 그리고 이제 난감은 그 노빈을 만나는데 이때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지. 내가 하는 장난감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전화가 걸려와. 그리고 맞아. 난감은 막 너무나 초난감한 거지. 막. 뭐야 이거? 나 이거 살리려고. 뭐야? 그걸 굳이 우리도 읽어야 돼? 난감해. 그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 아버지가 뭐 죽었겠거니. 그렇죠. 뭐 이런 전화 약간 그 암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그 개 있었잖아. 렉스. 사람 피 먹는 개. 얘 이제 시험에 들었어. 이게 여기 통과 못하면은 안락사 시켜야 되는 그런 시험이 계속 있었는데 하필 여기서 또 지랄을 한다. 근데 그 개가 너무 해맑게 사실은 왜 하면서 가가지고 전혀 그런 장면이 난 아닌데 공격하는 줄 몰랐어. 그냥 좋아가지고 핥는 것 같은 장면이었거든. 얘들이 왜 이렇게 겁을 내나 그 생각을 그리고 했지. 이 강아지 그 전에 한번 난감의 집에서 그 후배 형사 찾아왔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서 그 현봉식 씨가 정말 그 연기 안 하고 강아지랑 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기야. 강아지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 큰 개를 안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발갖고 그랬죠요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집중이 안 됐던 기억이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이제 항구에 혼자 있던 탕은 노빈의 편지를 받아. 그래서 나는 이제 같이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탕이 고민을 하다 이제 결정을 해. 내 인생에 그동안 선택지는 없었다. 객관식이었다. 진짜 없었나? 하다가 스스로 이제 정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는 듯이 튀어버리죠. 이제 노빈에게 가는 거지. 자, 그리고 뭐 한편 뭐 전편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난감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그리고 어머니도 습격을 당한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는 죽진 않고 회복 중이래요. 자, 그리고 난감은 이제 총기를 반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갑자기 불거지면서 후반에 한번 땡기겠구나 이제 이번엔 땡기겠구나 하는 그런 암시가 나오고 이제 노빈을 숨겨서 함께 이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설득 당한 거 있었어. 그 지검사 핸드폰 내가 죽인 거 맞는데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지. 그 핸드폰을 보여줬어. 얘 이런 놈이었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난감 형사 그래서 네가 뭐 신이라도 돼 하면서 엄청 화내서 그걸 봤어도. 그렇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니네가 하는 게 정의 같냐? 아니라고. 니네 다 쓰레기 새끼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노빈이 또 이제 자극하는 게 그 네가 하려는 것도 형사님이 하려는 것도 그냥 복수 아니에요? 했더니 약간 그래. 맞거든요, 사실. 근데 아니야. 내가 이게 나는 다른 이유가 있어 이러잖아. 그렇지. 그래. 그래서 얘는 그런 동인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발견을 못했단 말이지. 네. 아니 나는 이 사람들 뭘 본 거야. 아니 나 아버지를 때려잡인 놈을 잡겠다 그 동인이 있는 거지. 그냥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파이널 장면입니다. 자 모두가 한 자리에서 이제 송촌과 만났어. 무슨 오상 공장이었어, 폐공장. 그래서 난감은 이제 송촌한테 총을 겨누죠. 그리고 너 잡으러 온 줄 알아? 아니야, 죽이러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내 탕도 도착을 했죠.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이 탕 도착하기 전까지 재미없어 했는데 탕 도착하니까 이제 재밌어졌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지. 둘 다 총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탕. 이 탕. 그러다가 탕하고 노빈하고 송촌이 막 엉켜가지고 육탄전을 벌이는 요 와중에 총소리가 나. 이때 노빈의 심장에 아마 근처에 맞았던 것 같아. 그리고 송촌은 배에 총을 맞은 것 같아. 아니 배 저기 맞았어요 그때? 맞았어. 배에 맞았지. 탕이가 칼로 찌른 거 아니었어요? 칼도 찌르고 총도 맞았어. 아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송촌이 왜 그랬냐 뭐 하면서 뭐 능력이 있는지 너는 나와 다른지 그냥 묻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난감은 이때 이제 송촌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이제 이 암시가 나오는데 얘가 막 웃잖아. 야, 너 날 그런 사람으로 봤냐? 얘 그 더러운 그 불교에 날 껴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야, 네 아버지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야, 박 과장이야, 박 과장. 그래서 엄마랑 바람핀 거는 박광수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시청자도 있었다라는 점 재밌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송촌에게 듣는 과거가 나와. 보면은 그 난감 아버지인 장갑수가 이제 강력계인데 얘는 강력계는 아니고 다른 부서인 것 같은데 계속
계속 괄시받는 게 나와요. 이유가 나오지 나중에. 얘는 승진하려고 복싱도 하고 유도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매번 승진에 실패해. 그러는 와중에 그 경찰서 구내식당 아줌마가 연변 출신인 것 같아. 말투를 봤을 때 연변으로 돌아간다 하고 했을 때 이제 그 각출 같은 거 하는 거잖아. 17번 해서 돈 좀 지어줍시다 하는데 이 장갑수 난감 아버지는 돈은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더니 갑자기 한약 상자를 갖다 주라고 해.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뉴스에 나오죠. 네. 그 송촌을 통해서 이 난감 아버지가 건네준 한약에는 필로폰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잡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송케 난감의 아버지는 부업을 하고 있었던 거지. 마약 밀매. 그것도 경찰 쪽에 들어온 압수당한 그 마약을 그게 빼돌린 거잖아. 옛날에 미국 그 경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 압수한 거 좀 땡겨가지고 돈 버는 거. 그런 거 한 거지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선족을 연결책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다 팔아 넘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그쪽에서 이제 잘 살라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잡혔어. 그렇지. 나중에는 뭐 자살했다는 뭐 뉴스로 나오죠. 그 신문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난감이가 보고 있는 신문 한 구석에 자살했다고 나오더라고. 그렇죠. 근데 옛날 신문이잖아. 옛날 시기이기도 하고. 그럼 새로 쓰기인데? 새로 쓰기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게 예전에 그냥 자살 이렇게 그냥 나왔을 텐데. 그렇지. 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송촌에게 듣는 이제 그날의 진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건 송촌이었고 이제 쫓은 건 다 알잖아. 네. 그 장갑사한테 송촌이 막 따지는 거지. 그 연변 아줌마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얘를 승진해서 계속 배제시킨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거의 다 살인하고 안 엮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쵸. 송촌의 아버지가 아마 살인자였나 이랬을 거야. 뭐 살인자 부모를 뒀다 뭐 그 정도로 나왔던 거 그래서 같아요. 홀로 살아남았고 뭐 겨우 뭐 약간은 키운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야 살인자 아들이 강력계 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장영사가 그 승진해서 계속 누락시켰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는 그냥 살인자의 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괄시를 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얘 기합주잖아. 막 엎드려 뻗찬 다음에 막 때리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만하라고. 송촌이 이 강목을 빼서 머리를 내려친다. 근데 처음에는 한 번만 내려칠 줄 알았는데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내려치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몇 대를 치자 무슨 뭐 표정이 바뀌고 뭐 네 대를 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는 표정이 나왔다. 그래서 7대를 쳤다. 그랬더니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송촌이 이럽니다. 야 복수는 내가 해야지. 미안해. 방금 누구였지? 알 수 없는데. 그리고 나서 송촌이 뒤에 이제 배에 총 맞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상황에 난감이 탕한테 이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이런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송촌이 미친놈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탕을 찔러주기로 하니까 그 난감이 이제서야 땡긴다. 그래서 송촌 사망. 그리고 이제 탕이 이런 얘기를 하지. 이제 완전 절망한 것 같아. 절망 내지는 희망처럼 보이는 대사기도 하는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렉스는 안락사 당하지 않았다. 뭔가 이제 주사 맞는 게 나와서 안락사 당하나 보다 했는데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옆에 이가 문 열어주니까 걔가 헥 하면서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 또. 그냥 난감이 데려왔어. 그 용재는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병문안 난감이 가고 뇌수술 당하고 앞서 말했듯이 막 말이 어설프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간호사한테 고백할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나와서 이 새끼 왜 또 고백 공격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옆에서 간호사가 들었어. 듣고 이제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나갔는데 이 고백이 좋아한다 그 고백이 아니라 뭐였지? 나는 경찰로서 뭐 이런 나 경찰이에요. 뭐 그런 말하면 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긴 했어. 아무튼 뭐 그랬어. 자 그리고 그래서 나서 나중에 결과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약간 그 봤잖아요 사실 들어왔다 나간 거를 안 될 것 뻔히 아는 거지. 근데 그냥 꼭 결과 알려달라 그래서 그게 끄기게 웃었어 사실.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됐고 이제 난감은 쐈잖아 송촌을. 근데 정당방위조차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아서 뭐 징계를 받아들인다. 왜냐면 사실 죽일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이제 기자 브리핑이 나오면서 결론이 뭐냐? 경찰의 결론은 노빈의 계획된 살인이다. 그런데 실은 진실은 이거였지. 요것조차 노빈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이미 이제 그림을 그려놨던 게 송촌 살인 현장에서 이 불탄 거 나중에 나오나? 아마 그럴 거야. 네. 이 현장이. 노빈의 소사체 치아가 전에 그
약간 멋있는 장면처럼 구현한 게 있었어. 찔러 죽이고 묻는데 비가 막 오고 사과를 한 입 깨물고 던진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경찰이 캐치를 그동안 해놨었나 봐. 요 과일의 이빨 자국과 노비의 그 소사체 이빨 자국이 일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요것조차 치과에서 미리 교정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치과 장면이 나오는데 얘가 그치. 이렇게 누워 있고 어. 그 치과 의사가 되게 난감해하면서 이걸 막 이런 표정이 있었는데 도대체 뭘 하길래 그랬던가 했더니 이거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정도 치아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면은 약간 지문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대충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자,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로파일러 있어. 예전에 그 4개월 동안 혼자 조사하다가 이제 뭐 TV 좀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얘랑 이제 그 난감에 대화하는 장면으로서 이제 다 그날의 사건이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 방송에서는 노빈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일반적인 평가를 내려요. 뭐 이렇게 피해 의식이 있었고, 뭐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난감은 이게 아닌 거지.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난감한테 이게 정말 노빈의 단독 범행 같냐라고 하면서 정곡을 꿰뚫는 게 그때 이탄 거기 있었죠. 뭐 이렇게. 형사님의 그 진술이 있으면 이탕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지만 안 한 걸로 나오죠.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의 회상이 이어지는데 그 난감이 탕한테 왜 왔냐? 안 와도 되잖아. 도망갔으면 되잖아. 근데 끝날 것 같지 않고 내가 벌인 일들을 마무리 지으러 왔다. 그게 죽으러 온 거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난감의 총을 자기 머리에 대지. 그리고 이게 내 선택이다. 라고 했는데 방아쇠 당기니까 빈 총이었다. 그거 빈총 될 줄 알았어. 느낌상. 많이 쌌어. 그러고 나서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 당이 막 울지. 그런데 넌 분명히 잡힌다. 그러니까 이젠 조용히 살아라라는 거고 이제 풀어준 게 맞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도 되게 우연에 겹친 그런 사건이긴 한데 계속 사실 전기 노이즈 소리가 좀 들렸지. 형광등 파닥파닥 하는 거 소리 있잖아. 치직치직 하는 거. 그러다가 결국 자연적으로 합선이 돼서 요 공장 일대가 불이 나. 다 탔어. 그러니까 이 탕이 계속 운이 좋은 게 맞긴 해. 여기까지 또. 그러고 나서 노빈 시체를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요마저도 천장이 무너지면서 노빈이 깔리지. 그래서 못 갖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 노빈이 뒤집어 쓰게 된 거야. 자, 결말.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사건 정리가 됐지. 이탕의 이제 본가에서 엄마는 계속 얘가 이제 실종됐다고 생각하고 범죄에 연루됐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새벽마다 교회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 앞에 눈이 씌워져 있다. 왔다 갔다. 아빠한테 뭐 눈치였냐고 뭐하러 했냐고 물어보니까 눈 왔어? 그러니까 눈 치울 거면 나랑 교회 좀 가지 그랬는데. 그리고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 그 충진 박형사 현봉식이 요 배우는 우연히 이탕을 봤어. 필리핀에서. 근데 뭐 됐다 막 뭐 그런 데다 됐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뭐만 하자 막 하면서 근데 보니까 필리핀이야. 그리고 이민청에 우연히 잡혀와요. 일을 계속 하다가 아니 처음에는 앞뒤로 필리핀 사람들이 딱 둘러싸길래 범죄자들이 이제 얘를 둘러싸고 이제 죽이려고 하나 뭐 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사였어. 그냥 경찰들인 거죠. 그냥 이민청에서 나와서 불법 체류자 잡아가는 이런 거였는데 넌 도대체 왜 밀항을 했냐? 범죄 연루된 것도 없고 뭐 전과도 없다. 그때 얘가 놀래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근데 아까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영장 같은 거 날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도 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온다니까. 자, 그리고 다시 그 난감과 프로파일러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이타에 대한 이제 증언을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난감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안 보여주는데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그 기소를 중지하는 게 나와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영장이 안 나온 거야. 얘는 이제 기소가 안 됐어. 그래서 결국 요 사실을 알고 이제 귀국을 하죠, 이탕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난감의 시점으로 이제 얘 또 어디 갔어. 또 지방인 것 같아. 뭐 슈퍼인데 딱 보니까 또 TV에서는 또 누가 죽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또 살인자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탕의 시점에서는 또 길을 걷는데 갑자기 또 소름이 돋아. 두 번이가 부딪혔는데 두 번째 부딪힌 애에게서 소름이 확 돋았지. 그러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계속 이제 이러고 있다라는 걸 그냥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끝나는 거죠. 잡히든가 시즌 2가 나오든가 하겠지. 아니 시즌 2는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마무리로 이제 끝났는데 네. 클라이막스가 뭐 강렬하긴 했지만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 난감이의 그 과거. 그게 뭐 많이 남진 않았다. 결국 그 이탕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탕은 이제 이러고 있는다. 계속 소름만 돋고 있다. 소름 스킬만 더 좋아지고 있다. 아, 그래서 아무튼 저는 되게 재밌게는 봤어요. 근데 후반에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 난감의 과거와 이런 모든 그 실마리와 어떤 해답이 이제 나올 걸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쫓아갔고 송촌에 너무 힘을 실어서 좀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강 기자가 말한 그 불륜 그 부분을 알고 봤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모르고 보니까 그냥 장난감 형사가 그냥 부모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찾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었지. 아니 앞에 암시가 나왔다니까. 아 암시를 좀 자주 넣어놓든가. 아무튼 이렇게 보게 만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복수로만 봐. 그럼 더 깜짝 놀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짐작하면서 봤어야지 그 난감의 동인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설명이 약간 불충분하구만. 아 불친절하네 불친절.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뭐 재밌게는 봤고 뭐 현재 1등 계속 찍고 있는 꽤 오랜 기간이긴 하지만 네. 뭐 그렇고 뭐 손석구를 뭐 이제는 또 넷플릭스 대표 배우로 각인시킨 그런 작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준 씨도 그 황야에 이어서 또 나온 거 아니야? 뭐? 아 그러네. 자 그럼 한 줄 평. 아, 저 좀 생각했는데 자극을 한 스푼, 두 스푼 넣다 보니 이야기의 맛을 잃다. 오. 저는 사적 정의와 사적 사리 사이 어딘가에서 행방불명되어 난감. 초난감 이거 안 해서 다행이다. 초난감 이미 해가지고 아씨 짜증나. 원래 초난감으로 적어놨어요? 아니 그거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빨리 합시다. 넌 네가 정의일 것 같으냐? 뭐 이런 걸로. 그 사운드가 있어야지 뭐가 이거 되는 거 아니요? 문제의식만 잔뜩 북돋다 결국 피로 마무리 하다. 자 그리고 진짜 극본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인 거를 이렇게 비열하게 넣는다면 이 감독이나 이 뭐 각본 쓴 사람의 작품은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인하긴 했지만 네. 누가 봐도 이제 일베에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음 작품 하기 이제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문화예술 계 쪽에서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건국전쟁을 제작한 사람이 자기는 되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막 이렇게 나서는 그런 인터뷰도 보긴 했는데 왜냐면 없으니까 거기에 투자할 만한 사람은 있겠지만 이걸 선뜻 제작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문화예술계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어느 분야보다 진보적인 데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근데 이렇게 정교하지 못하고 사실 조금 비겁하게 했다? 네. 일베 스타일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발붙이기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그걸 알면서도 했다라는 거는 믿는 거지. 이 정권의 뭔가 뒷배를 믿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아. 너무 뭐 그렇게까지 상상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그게 들어간 건 되게 뜬금없긴 했어서 저도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그 얘기를 이제 보기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그렇게까지 티나게? 라고 했는데 보는 순간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 때 그 친구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봤니? 그래서 나 한 4편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이랬는데 그거 뭐 얘기가 많던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이재명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벌써 하다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다룰까 했는데 이렇게 형지수의 초밥에 뭐 이런 식으로 다뤘다고 좀 그렇다. 아무튼 뭐 5개 티라고 하기도 뭐하고 한 철의 티 정도 되겠다. 아무튼 좀 아쉽네요. 뒤로 갈수록. 이건 연출에 역량이 부족한 점도 많았다니까. 네. 저렇게 촌스럽게 한다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자 이렇게 살인자 이응 난감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 예고하겠습니다. 자 509화부터는 뭐 많은 요청이 있었고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은 작품인데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2차함에 시작해보는 자 장송의 프리랜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플랫. 아유 다리야. 천원 돌파 A 플랫 508화 장난감 이응 뭐 병신아? 유식 벽돌로 칠 기세네 이거. 짜증나. 다시. 자 그만 웃어 시끄러. 천원 돌파 A 플랫 508. 그만 웃어. 나도 모르게 욕이 확 나왔어 진짜. 이거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 불가야. 마지막에 너무 너무 웃겨서 눈물 나온다. 아유
이거 진짜 제목도 짓네.